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준호 의원님. 예, 유준호가 아니고 윤준호입니다. 예, 해운대 을. 윤준호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밑에. 해운대 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예, 이낙연 우리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문제,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청와대에 많이 가 있는 그 일의 해결 무게들을 정부로 가져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특히 국무총리실과 그 국정 조정실이 중요하다는 그 골자리에 쭉 이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 등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 어느 한쪽만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일방적인 정답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 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이 지역 갈등, 진보 보수 등의 정치 진영의 갈등이 주요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이슈에 따라서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님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중 7위 해당하며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공공 갈등으로 인해 잠재 경제 성장률의 0.3%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정의해서 공공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어떻습니까? 정부 부처 전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우선 그런 분표를 가진 부서는 작은 TF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랄까요? 간사 역할 정도 하는 창구 역할이고요. 사실은 국무조정실 전체가 갈등 해결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신고리 569기라든가 또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것, 그다음에 용산 장외경마장과 네. 청탁금지법 그 시행령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은 총리실이 그 조정 역할을 했었더랬습니다. 충분치는 않고요.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대구 취수원 문제 같은 것은 아직도 지금 이렇다 할 소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국무총리실 답변을 보면 갈등이 심화되거나 부처 간 협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 갈등 과제를 전환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처에서 해결하기 힘든 고질적인 갈등 관리는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공공기관 갈등 관리를 위한 예산 현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사회적인 공공 갈등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3년에 예산 3억 원에서 지금 18년 예산은 2억 6천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담당하는 전담 부서 지원은 고작 3분에 불과합니다. 갈등 관리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보면 2017년에 한 건, 2018년에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는 성과와는 별개로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도 존재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매년 3번 내지 4번 정도 있어 왔습니다. 정책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를 그냥 시간적인 해결 혹은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이 정도의 예산과 인력으로 과연 정부가 공공 갈등 관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서 3명이 1년에 2억 얼마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단 그것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윤준호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단지 이제 갈등의 해결이나 조정의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세 분이 전부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총리실 전체, 국무조정실 전체가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뭐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관실에 그 인원이 한 400분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취지는 청와대에 과도하게 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부 전체로 책임감과 또 균형감 또 그리고 또 주인의식 어떻게 하면은 조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특히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우리 쪽으로 총리실을 어떻게 집중 관리할 것인가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뀌게 되거나 하면은 저희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내년에 집중 관리해야 될 갈등 사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각 부처가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목록을 정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분기별로나 또는 반기별로는 또 그 갱신한다고 할까요? 새로 추가되는 것도 있고 또 해결되는 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 주신 그대로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청와대로 이것이 네, 부담이 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실제로는 그냥 많은 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벌어지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책임도 느껴지고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 헌법 취지가 의원 내각제 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에 대한 또 책임 부분뿐만 아니고 재청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청와대만 그대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특히 국무총리에서 적극적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저 동의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저를 지명하신 직후부터 일상적인 내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책임을 더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해수부 장관입니다. 예, 한일업 협정 타결에 대한 해수부 대응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 최근 해수부가 한일업 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두 가지 원인이 불법업 문제와 교대 조업을 인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교대 조업의 경우에는 민간 간 상호 협력하는 사업이라 한일업 협정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를 일본 정부가 한일업 협정과 연관지어 협상하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교대 조업 문제를 정부 간 협상으로 해결하게 하면 이는 한일업 협정을 넘어서는 문제인데 해수부만의 대응으로 한일업 협정을 근본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3년째 협정 이행이 안 되고 있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은 의원님 말씀하신 교대 조업 문제와 함께 또 양국 경제 수역에서의 상호 출어에 있어서 어선 감척 척수를 일본이 대거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조업 문제는 양국의 중간 수역에서의 교대 조업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민간 어업인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할 문제인데 일본 측에서 조금 다른 입장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장관님.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네.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업 협정 타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한일업 협정 타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올해 4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언론 보도가 전무한데 네. 한일업 협정 관련 외교부의 대응이 있었습니까? 예, 그
올해 4월 이전에도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협업하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측에 대해서 조기 타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주로 주1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수산 당국에게 이 교착 상태의 타결을 위해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 양국이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에도 협상 타결을 위한 일측의 노력을 계속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일업 협정 교착 상태에 빠진 2016년 6월 이후인 7월 이중규 전 주일 대사가 취임했는데 한일업 협정 타결을 위한 이러한 흔적은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이중규 전 주일 대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발언부터 부산 소녀상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인지 정말 의문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 이수훈 현 주일 대사는 한일업 협정 교착 상태 타결을 위한 노력한 모습이 보도됩니다. 국가 간의 문제에 정권에 따른 외교부의 대응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일업 협정 타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재 진행된 사항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듯이 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수차례 일본 측에게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의제를 다루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기에 타결이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공통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그 물론 해수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려운 그 쟁점들이 있지만은 조기 타결을 위해서 외교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업 협정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들도 외교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일업 협정 관련 주무부처들 간에도 서로의 대응 방법을 모른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총리님, 한일업 협정은 여러 부처의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한일업 협정이 하루빨리 타결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간 발생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담당 관계 부처 실무선에서는 다른 유관 부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그 실무자들의 상태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단지 그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문제는 제가 제 역할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저도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께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원님 잠깐만 저 해수부 장관입니다. 예, 한 말씀만 좀 보충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서울과 도쿄에서 양국이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수부만 협상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교부의 실무자까지 같이 네. 동석을 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리님께 탈원전에 관련한 질의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처럼 노후된 원전을 곁에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총리님, 탈원전에 앞서 안전사고 대책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올여름에 쟁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안전관리 말하자면 철판 부식이라든가 어디에 틈새가 보였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고 그런 확실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올 여름 초기에 원전 가동률이 좀 낮게 있다가 나중에 그 정비가 끝난 뒤에 재가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재가동이다 하는 투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 4월에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은 정비를 하고 언제쯤 가동하겠다는 거 예고가 됐었는데요. 그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이제 씁니다만은 사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큰 이름을 쓰고 있다. 머리보다 모자가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올 여름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에어컨 맘 놓고 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원전 덕분이다 하는 투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가동을 많이 줄여서 올여름의 기준으로 보면 원전 의존율이 2% 그리고 에어컨 마음대로 키십시오 할 정도의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20%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원전 발전 실제 발전한 것은 약 18%고 설비 능력으로 보면 30%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력 다 합쳐서 2% 수준인데요. 그런 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건 60년 이상이 걸리는 대단히 완만한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오히려 원전 5개가 새로 생기고 월성 하나만 줄이고 해서 오히려 4개가 더 늘어나고 새로 생기는 건 발전 용량이 더 크고 없어지는 것은 더 작고 하기 때문에 발전 역량에서는 굉장히 4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은 항상 저희들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말씀 동의하고 있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탈원전의 원전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탈원전 정책을 공약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지시킨다는 계획은 전혀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예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60수년 뒤에나 이렇게 탈원전을 실감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동남권 부울경 같은 정도로 원전이 심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세계에 예가 없습니다. 그 점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거기에 지진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도 전력 수급의 안정적 관리는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그런 양면을 저희들이 잘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단계적 진행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오늘 현재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20%입니다만은 저희 문재인 정부는 2030년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가는 속도가 썩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의 경우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또는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관리해 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탈원전 정책은 조금 전에 총리께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 시행 예정으로 그동안 월성 1호기만 폐쇄되고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되어 전체적으로는 원전
4기가 추가된 뒤에 시작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단기 전력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데 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올해 올여름처럼 이른바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했지만 전력 예비율이 7%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일본하고 가장 나빴을 때도 일본과 비슷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문제는 보수적으로 보고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폭염 시 전력 수급 문제를 근거로 한 탈원전 정책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좀 과장된 문제 의식이 있었다. 또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금 너무 자극한 측면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때마다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는 노력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려 60여 년 동안 원자력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십처럼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력 수급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저희들 정부도 그런 걸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드립니다. 예, 탈원전 정책은 당장 시행되고 해결되는 성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숙제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재점검과 탈원전 계획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